일단은 제가 이제 다른 법회를 이제 한 6개월 이상 들었거든요. 예, 예, 예. 네, 그리고 지난번에 잠시 말씀드렸고, 그리고 어저께 이제 거사님이 음, 써니즈랑 음, 이렇게 면담하는 그 음, 동영상을 또 감명 예, 깊게 봤고요. 예, 예, 예. 제가 이제 오늘은, 이 써니즈 영상을 한번 쭉 들어가 받아쓰기를 해보자. 예, 예. 뭐 그런 생각을 좀 했었고요. 받아쓰기란 게 그리고, 뭐예요? 녹취를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예, 녹취요. 어, 아, 외우려고. 예. 그거 혹시 하시면은, 그 예, 좀, 예. 녹취 자료는 좀 우버스한테 좀 보내주세요. 예, 그거는 제가 만, 녹취를 하게 되면 예, 보내는 건 하시게 전혀 되면은, 문제가 예, 없는데, 예, 예, 왜냐하면 저는 이제 음, 깨알같이가 아니라 이제 대충 듣고 이제 음. 요약본을 만들려고 했어요. 요약본. 예, 요약본은 안 사실은 오늘 보내주셔도 돼요. 아침에, 음, 예, 그러고 사실 오늘 아침에 예, 그사님이 이제 말씀하신 것들을 좀 정리를 하긴 한번 했어요. 그래서 제 예, 블로그에, 예, 예, 제 개인 블로그에 음, 올렸는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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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음, 제가 이제 6개월간 다른 이제 법문을 들을 때 이제 느낀 차이점을 제가 좀 음. 말씀을 드리면, 예. 제 목소리가 잘 들립니까? 예, 노이즈 없이? 잘 들립니다. 예, 예. 예, 차이점 말씀드리면, 음, 일단은 기존 법문은 이제 진짜 스님이 운영을 하는 음, 일종의 준 법회고요. 예, 스님이 운영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의사님 말씀하신 거 좀 이제 비교를 해보면, 예, 스님이 하시는 건 좀 그분의 어떤 개인적인 성격이나 음, 어떤 캐릭터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이제 그분의 뭐 현재 제가 6개월 이상 들었을 때 캐릭터는 음, 말 그대로 직지심경이다. 음, 그냥 마음에 이제 울림을 줘서 음, 법이 너로 하여금 깨달음을 얻게끔 하겠다. 음, 그래서 일체의 설명이나 이런 것들을 음, 굉장히 아끼어요. 음, 그러니까 물론 설명을 전혀 안 해주는 건 아닌데 음, 그냥 가끔 설명을 해줄 때가 있지만 그거는 음, 그 사람의 질문에 대한 설명이라기보다는 어떤 음, 개괄적인 설명에 가까워요. 음, 그 질문에 대해서 그분은 어떤 설명이 가해지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오염이 될 수도 있다. 오염이 플러스 원, 두 번 하면 플러스 투, 음, 뭐 이렇게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시더라고요. 저도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요. 예, 그러니까 근데 이제, 그러고 이제 지난번에 또 어떤 나이 드신 분이 이제 어디서 다른 수련을 많이 하고 오신 것 같아요. 예, 또 그분이 그 이제 나자리, 뭐 주인공 자리 이런 걸 어디서 배워가지고 음, 이게 이제 주인공 자리 이런 거로 자기를 가정해서 했더니 음, 마음이 편합니다. 음, 앞으로 계속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까? 음, 네, 죄송합니다. 예, 그 질문의 의도는 승인을 받고 싶어 하더라고요. 음, 자기가 이렇게 음, 이제 스님은 깨달으신 분이고 자기는 못 깨달았지만 음, 주인공으로 해서 내가 깨달음까지 갈 수 있겠냐. 음, 승인을 받고 싶어 하는 게 저도 느껴져요. 그러니까 예, 스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는 일체의 어떤 설명이나 이런 건 없고 음, 계속 나가 있습니까? 음, 주인공이라는 게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 그 시점에 제가 이분한테 그냥 설명을 해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음, 왜 자꾸 저렇게 할까? 음, 그 시점에는 제가 조금 제 음, 성격상 뭔가 음, 자세히 설명을 안 해주면 저 음, 사람을 얕본다는 느낌이 제가 생각이 올라오기 때문에 음, 그것도 제가 그때는 잘 못 느꼈는데 지금 좀 느끼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결국 그분도 이제 제대로 답변을 못 듣고 지나갔었고요. 근데 음, 지금까지 제가 들은 본문의 스타일이 좀 그렇습니다. 음, 그렇다 보니까 6개월간 들었는데 음, 내가 6개월간 들은 게 뭐지라고 이제 제가 좀 정리를 해보면 음, 딱 예장과 같아. 쉬어라. 음, 쉬면 된다. 음, 예, 물론 이제 더 많이 들은 게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의 어떤 진정한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사실은 음, 별 의미가 없는 이야기들이고 제 음, 기억에도 안 남고 음, 제 기억에 남는 거는 쉬어라 이런 쪽이고요. 근데 음, 이제 제가 고사님 거를 다른 루트로 유튜브에서 많이 음, 찔끔찔끔 들었어요. 지금까지. 그리고 제가 이제 고사님이랑 준 법문을 하고 난 이후에는 음, 조금 더 이제 관심을 가지고 이제 음, 조금 더 집중해서 들으려고 하고 음, 있고요. 예, 그리고 지난번에 거사님이 여러 이제 음, 선지식님들의 어떤 유튜브 영상을 보시고 음, 그렇게 평을 하는 것도 제가 봤었어요.
예. 이제 그때 제가 듣던 스님의 어떤 평에 대해서도 저랑 느낌이 똑같았어요. 똑같고, 옳은 말씀이라고 생각했고, 근데 이제 그 생각이 조금 변하더라고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스님의 그 법문을 듣다 보니까, 또 새로운 것들도 보이고, 그게 또 자세히도 보이고, 좀 그러면서 제 생각이 조금은 변화가 좀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 이후로는 그 스님의 법문이 좀 더 잘 들려요. 그리고 그전에는 내가 선입견을 많이 가지고 듣다 보니까 법문을 들으면서도 제가 딴 춤, 하여튼 그걸 듣고 나서 좀 많이 해소가 좀 된 편이고요. 예. 그리고 제가 오늘 제가 어제 써니즈 이제 동영상 듣고 최근에 여러 가지를 이렇게 복합적으로 제가 봤을 때, 저는 고사님 거한 것 같아요. 그게 이제, 물론 제가 어떻게 방향을 정하고 결심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고, 그 방향은 또 뒤에 가면 또 바뀔 수도 있는데, 제가 햇병아리잖아요. 제가 뭘 안 하고 이렇게 딱 이거는 맞다라고 말은 할 수는 없고, 이제 그 방향에 부사님이 좀 맞다고 생각한 게, 내가 이제 깨달음으로써 그냥 뭐 할 건데, 이런 생각을 좀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뭐, 온전한 깨달음을, 이제 완벽한 깨달음을 진짜 내가 얻을 수 있을지도 좀 애매하고요. 자신이 없고, 물론 이제 하고는 싶지만, 하고 싶은 거랑 진짜 간절한 거랑 좀 차이가 있는 것 같고, 그 교사님 말씀하신 것 중에 깨달음이라는 거 그냥 통체적인 이해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뭐 키워드 다 기억은 안 나지만 저는 그 말에 이제 동감을 하거든요. 내가 이게 뭔지 이해를 해가지고 실천을 할 수 있으면 되지. 뭔가 이제 법이 들어와가지고 내가 완전히 뭐 해탈을 하고 이거는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더더욱 좋을 것도 같은데 오히려 그걸 바라다가 그걸 따라가다 보면 오히려 더 안 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중간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뭐 밖으로 해서 돌아갈 수도 있겠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작은 이해에서부터 시작해서 뭐 그 이상의 이해가 없으면은 내 능력이 이만큼이겠거니 하고 생각하고 조금씩 단계를 높여가는 게 저한테는 맞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교수님 말씀에 좀 귀를 좀 더 기울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런데, 가령 두 가지를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자, 우선, 쉬어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령, 그래요. 가령 요즘 사람들은요, 자, 가령 우리는 누구나 인터넷, 텔레비전, 그 다음에 이제 책, 이런 것을 통해서, 그 다음에 또 학교 공부, 그것뿐만 아니라, 요즘은 뭐 사회 교육,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지요. 그래서, 이 현대인들은, 요즘 사람들은 이미 말과 글에 중독이 돼 있어요. 즉, 말과 글에 중독이 돼 있다는 말은 개념에 전부 빠져 있어요. 자, 개념에 중독이 있기 때문에 뭔가 보이고 뭔가 들리고 라고 하는 이 경험에서 항상 생각이 작용돼요. 생각이란 것은, 제가 이 생각이 작용되는 것은,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물론 옛날에도 누구나 다 그러하지만은, 과거 사람도 그러하지만은, 즉, 이 개념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 생각 내용의 주류를 이룬다는 거예요. 즉, 개념적으로 규정된다라고 하는 이 개념적인 이해라는 것이 개념의 생각으로 작용된다는 거예요. 생각 내용이 개념적으로 대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럼으로써 가령 이 설명을 안 해주면은 어떻게 되는 거냐? 그냥 자기의 생각대로 규정한다는 그런 상태가 되어져 버리 누구나. 가령 설명을 안 해주면은 개념에 얽매이지 않게 되는 게 아니라
기존의 그냥 그 개념대로 계속 얽매인 상태인 거예요. 네네. 자,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그런 개념적인 그런 경험들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예를 들면 육조 해능 스님의 그런 시대만 해도 가령 선지식의 법문을 들으려면은 거기에 걸어서 십리길을 가든 백리길을 가든 육조 해능 스님이 오조 홍인 스님을 찾아가면은 가령 뭐 얼마가 걸렸다고 그래요? 반년이 걸렸다고 그러나? 뭐 하여튼 한 달 뭐 그 이상 걸어가서 겨우 그 얘기를 한번 듣거나 말거나 하죠. 그 이전에는 그런 들은 경험이 없어요. 더구나 그때 공부를 할 수 있는 사람은 이 글자를 배우고 하는 그런 문자를 공부하고 뭐 수업을 받고 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죠. 그런 가령 지식인들 또는 그런 뭐 관료들, 벼슬아치들, 뭐 소위 말하는 양반들 그런 사람들이나 가령 뭐 서당에도 다니고 뭐 이 교육이라는 것이 있지만은 대부분 가령 서민들은 그런 교육받은 경험도 없고 글자를 배운 경험도 없지요. 가령 대표적으로 육조 해능 스님 또한 글자를 배운 경험도 없기 때문에 글자도 모르고 교육받은 경험이 전혀 없었죠.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개념에 얽매이지 않은 거예요. 뭐가 들려도 개념적으로 생각 내용이 드는 것이 아닌 거예요. 자, 그냥 나무잎이 떨어지는 경험 이런 거예요. 그냥 응? 가령 뭐 그 어떤 뭐가 보이는 경험 이런 거지. 가령 생각으로 이것이 뭐라고 그럴까? 이게 사실인가 사실이 아닌가? 또는 뭐 이게 뭐 어떤 것인가? 이런 개념적인 그런 경험들이 별로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 보니까 이 가령 어떤 말이 딱 들리면 뭔가 가령 그런 경험에 대해서 어떤 예를 들면은 이 응무소주, 색성향, 미촉법이라고 하는 이런 것을 들리면 바로 어떤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바로 그래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럴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경험 그대로지 라는 것이 바로 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그냥 예를 들어서 직지인심이다. 바로 직지를 한다라고 뜰 앞에 잣나무니 또는 뭐 시어라느니 또는 뭐 그런 말을 하면요. 봐요. 그렇지만은 그 사람의 경험은 보이고 들리고 냄새 맡아주고 맛보여주고 하는 이런 경험이죠. 거기서 도대체 시어라는 것이 어떤 것이 시어라는 것인지도 잘 모르겠고, 가령 시어라는 말이 들려면은 자기의 어떤 지금까지의 개념적 그 경험으로 그것이 다시 규정되는 이런 경험 상태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명을 안 하면요. 자세하게 말과 글로서 설명을 안 하면요. 그냥 기존의 그 개념대로의 경험 상태예요. 개념으로 규정된 그런 경험 상태예요. 시라고 하는 이 말도 각자의 자기의 이해, 자기의 개념으로 이해된 그런 개념적인 이해의 경험 상태인 거예요. 자, 그래서 가령 숭산 스님은 그런 거예요. 뭐라고 그러냐? 말과 글에 전부 다 오염되어 있고 말과 글에 빠져 있는 사람은 말과 글로서 치유를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숭산 스님은 바로 말과 글로서 그 어떤 이 개념에 빠진 사람들의 그 개념을 깨줌으로써 개념에 빠짐이 없는, 개념으로 규정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 자, 그런 경험 상태가 바로 시어라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일 수는 있어도, 자, 이렇게 숭산 스님처럼 그렇게 설명해 주지 않는다면은, 예, 시어라고 하는 것도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개념적인 이해대로 어떻게 하려고 하는 그런 상태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런 거냐. 그런 개념으로 오염됨이 없는 사람들에게는 뭐 시어라는 말이 통했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지금 온통 그런 개념으로 오염되어 있는, 개념으로 모든 경험이 규정되고 있는 이런 상태에서는 그런 말만 가지고는 안 돼요. 자세하게 경험이 어떤 것인가, 그것의 설명 없이 가령 이 생각 내용으로 규정함이 없는 건강경의 무주상이라고 하는 육조해능성의 무심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냥 시어라고 하는 것만 말만 가지고는 그렇게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육조 해능 스님도 가령 설명을 자세히 하는 거예요. 무심이라고 그래놓고 그냥 무심이란 말만 던지고 그냥 시어라라고 한 게 아니라
무심이란 것이 뭔가, 어떤 경험 상태인가를 자세히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하물며 육조 해능 스님이 있는 그때도 그랬는데 지금은 더더욱 가령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사실 부처님도 온갖 경험 상태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하셨죠. 대념처경 그렇게 그냥 쉬어라 설명을 안 해준다고 해서 되는 문제인가? 예, 설명을 안 해주면요 전부 다 자기 생각대로 규정한 상태가 돼서 그거는 그냥 또 생각 노름이 돼. 자, 그래서 우보거사는 그렇게 그냥 쉬어라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방아차 이런 말을 하지 않아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다 라는 그냥 말만 하지 않아요. 자, 그런 경험 상태가 어떤 것인가? 왜 안 되며 어떠한 상태이기 때문에 그런 상태가 아니게 되는가? 그렇게 이야기해 주지 않으면요 그냥 자기 다 생각대로 자기대로 이해대로 하고 살아요. 그냥. 그러면은 그것이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가 아니라 무심이 아니라 그냥 생각으로 규정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자기 이해를 다듬게 되고 자기 이해를 가다듬고 다듬고 그렇게 해서 그 이해대로 경험을 해석하면서 세상을 해석하면서 삶을 해석하면서 그리고 그 이해대로 살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꼴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 것은 도라는 것도 아니고 그런 것은 관념에 빠진 그런 거라는 거예요. 아무리 그런 이 다듬어진 이해, 그런 이해를 가지고 이해를 하고 세상사를 이해하고 세상사를 그렇게 살려고 한다는 것은 그거는 그냥 중생 중에서 조금 공부한 그런 중생일 뿐이지 기본적으로 중생이라고 하는 그런 이 삶은 조금도 달라질 바가 없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뭐냐? 우보거사는 경험되는 그대로 부처님의 도다, 건강경의 무주상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다, 육조해능 스님이 무심이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런 경험 상태가 어떻게 되어지는가, 그런 경험 상태는 어떤 것인가를 계속 이야기를 해요. 자, 수행이라는 것은 바로 그런 경험 상태를 수행이라 이름하는 거고, 그리고 그런 경험 상태일 때 이제 생각으로서의 이해가 아니라 개념적인 이해가 아니라 사실, 자, 우리가 생각의 내용은 어디서 듣고 어디서 보고 하는 그것에 의해서 결국에는 생각의 이해라는 그것으로서 이렇게 규정되는 그렇게 해석되는 그런 경험인 거예요. 그래서 바로 그런 것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것이 무주상이고 그런 경험 상태를 도다 수행이다 그래요. 자, 그런 경험 상태는 이제 개념적인 이해가 아닌 개념적으로 규정함이 없는 실제 경험, 사실 경험에서 바로 그 사실이라는 것이 뭔가의 자각 깨달음이 일어나요. 자, 이런 것을 그냥 수행이라고 하는 거고 자각이라고 하는 그런 것일 뿐인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를 이해하고 이해한 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보고사가 이야기하는 게. 응? 태연님. 예. 저도 그 교사님 말에 공감합니다. 예. 좋습니다. 어쨌든 항상 아마 태연님의 다른 경험이기 때문에 우리 이 법회에서 가령 어떻게 보면 우리가 너무나 당연한 말들에 대해서 또 여기에서 나오는 이 말이 개념화돼 가지고 다시 또 개념적인 규정, 개념으로서의 이해가 어떻게 보면 당연하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도달하고 어떻게 보면 너무나 당연한 착각 상태일 수도 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떤 경험을 이야기하면은 그 점이 점검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떠한 관념으로도 규정함이 없는, 어떤 관념으로도 해석됨이 없는 말 그대로 정말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 사실의 경험이라고 하는 이 경험 상태, 이걸 도다 수행이다 하는 거고, 이럴 때 자각 깨달음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자각 깨달음이 일어나는 것은 그렇게 되는 것이니, 그것은 어떻게,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수행도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자, 그래서 그것은 경험을 통하여 확인될 뿐이. 제가 잘못 들었는지 모르겠는데요. 예. 아까 제가
잘못 들었을 것 같은데, 제가 지금 떠올리는 교사님의 이제 설명이, 예. 깨달음이라는 통찰적인 이해라는 그런 이야기 하신 게 맞습니까? 예, 있습니다. 자, 가령 있죠. 자, 가령 예를 들어서 이런 표현도 있었지요. 가령 어떤 그런 자각에 의해서 마치 퍼즐, 이 그림, 조각 그림 맞추는 거와 같이, 어떤 자각 경험에서 어느 순간 더 이상 의심이 없고 사실이 그러하구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이런 경험. 그래서 하나의 그 조각 퍼즐이 맞춰지면은 전체의 그림이 드러나는 것 같은 그러한 이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적이 있죠. 네.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개념적으로 이해를 하고 그대로 그렇게 사는 삶, 실행하는 삶, 그런 것을 이야기한 것은 아니죠. 바로. 이제 예. 제가 말씀드린 통찰적인 이해하고는 좀 제 기준에서 좀 다른 거고요. 제가 잘못 해석을 한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왜 그러냐? 바로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실행하는 삶이다라고 하는 여기서 바로 우보교사가 이야기한 거하고 맞지 않는 거예요. 우보교사는 이해를 바탕으로 산다 이런 말은 우보교사의 말에는 없어요. 예, 저도 산다는 거는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어떤 깨달음이라는 게 이제 그 대부분 그러니까 제가 책이라기보다도 제가 지금까지 오랫동안 들은 바는 법이 깨닫게 해주는 거지 네가 깨닫는 건 아니다. 그리고 내가 할 수 있는 거는 이해는 내가 지금까지 이해를 하면서 살아왔고 이해를 하면서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이해는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러니까 법이 해주는 거는 결국은 그 이해 안에는 법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우리 공부가 이제 어떻게 보면 깨달음에 대한 공부인데, 이 양자역학을 법이 해주겠다, 이거는 좀 사실은 말이 안 되지만 저는 조금, 이게, 여기서 제가 좀 내용을 좀 이어가면요. 예를 들어가지고 양자역학에 뭐 상대성 이론이 있다. 그러면 책에 상대성 이론을 여러 가지 예를 들어가지고 설명을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를 머릿속에 담고 살다 보면 어느 날 이게 상대성이구나라고 다시 한번 자각이 될 때가 있잖아요. 만약에 이제 처음에 내가 상대성 이론을 책에서 봤던 거를 이해고 학습이라고 하면 살다가 어느 날 이게 진짜 상대성이구나 자각이 될 때는 혹시 이게 법이 해줬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까요? 자, 그 전에 태연님. 법이 해줬다. 법이라는 말에 대한 이해가 필요해요. 그러니까 법이라고 하는 것을 태연님이 가령 그 법이 해준다는 말을 쓰는 사람도 잘못 이해일 수도 있고, 태연님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태연님 나름의 개념으로 자기가 이렇게 이해했다라고 하는 그 이해로 법이라는 것을 개념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올 수가 있어요. 법에 의해서 되어진다는 이 법이란 것이 뭐예요? 법이란 것이 바로 연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바로 연기 경험이라는 것이 뭐예요? 바로 주체의 경험이 아니라 그냥 경험만 있다라고 하는 경험자는 없고 경험 주체는 없고 경험만 있다라고 하는 바로 이런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고 바로 이 경험이 있으니 이 경험이 있고라고 하는 그런 연기 그렇게 작용과 작용의 연기, 이걸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에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생각 내용이 아닌, 생각 내용을 규정함이 없는 그냥 경험. 자, 이 경험, 이렇게 되는 것은 연기적 현상이에요. 자, 바로 그러한 것을 법이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말은 작용을 법이라 그러는 거고, 작용과 작용의 관계,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난다고 하는 이걸 법이라고 이름하면 진리라고 이름하는 것인 거예요. 법이라는 말은 진리라는 거고 사실이라는 말이. 그래서 법이라는 것을 하나로 딱 쓸 때는 작용을 법이라고 그래요. 불교에서 법이라는 말은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작용이라는 것이 하나의 작용만 있다고 한다면은 그냥 작용의 법이라고 그러면 되겠지만은 작용은 찰나생 찰나매라는 거고 일어나고 사라짐이고 그러니까 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있으니 저 일어남이 사라짐이 있고 자 끝없는 그런 작용들의 그러함 이걸 연기라 그러는 거고 자 그러함을 법이라 그러는 거예요. 자 수행이라 하는 것도
바로 내가 한다라고 하는 이 착각이 없는 그냥 영기적 현상의 경험이라고 표현되는 그냥 그것만 있는, 경험만 있는, 자, 그런 경험에서 깨달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것을 갖다가 법이 깨닫게 한다라든가 그런 표현이 있는 것인 거예요. 법이라는 건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법이 뭐 하느님 같은 이런 주체, 실체에서 그런 것이 아닌 거예요. 자, 바로 그러한 경험에서 일어난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법이라 그런 거지, 법이라고 하는 어떤 실체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느님과 같은 참나와 같은 어떤 존재, 이걸 법이라고 그러지 않아요. 만약에 그것을 마치 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실체적인 거라면은 그건 이야기하는 사람이 잘못된 이해인 거고, 뭐 그 사람은 잘못되게 이야기하지 않았는데 태연님이 혹시 그렇게 이해한 거라면은 그건 태연님이 잘못된 이해인 거예요. 예, 제가 한 말씀 드리면, 예, 사실은 그분이 뭐 어떤 뜻에서 했는지도 알 수도 없고, 예, 받아들인 사람이 어떻게 받아들는지 아마 그분도 모를 거예요. 예, 왜냐하면 이제 어떻게 받아들인지 질문을 안 했기 때문에 한 번도, 예, 당신은 법이 어떻게, 뭐라고 생각하시냐고 한 번도 질문을 안 하셨어요. 예, 예, 그리고 그분이 법이라고 이야기할 때, 음, 그러니까 이런 게 법이라고 말씀 안 하신 것 같이 생각해. 법이란 말을 엄청나게 많이 쓰고, 음, 항상 이제 우리가 모르는, 음, 그러니까 된장을 담그는 건 우리지만, 음, 된장이 익는 거는 마치 법이 있게 한다, 이런 느낌의 이제 법을 계속 쓰신 것 같아요. 예, 예. 자, 그래서 그래서,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지 않고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법이 어떻게 한다, 법이 깨닫게 한다, 이런 말은 법을 실체시하는, 법이 바로 참나와 같은, 하나님과 같은, 바로 그렇게 되어지기 십상인 거예요. 자, 어쨌든 그래서 법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예, 설명이 필요한 거예요. 뭘 법이라고 하는 거냐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 않으면 각자 자기 나름대로 생각할 거예요. 맞습니다. 예. 자, 제가 그래서 그렇게 했으니까. 예, 법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또는 그런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우버거사가 이야기하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는 경험을 통한 자각, 경험에서 일어난다고 하는 그 말과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마 우버거사 동영상에 한번 법이란 무엇인가, 법에 대해서 한번 검색해서 들어보세요. 법이란 것이 무엇인지가 자세하게 되어 있을 테니까. 네. 자, 그런데 그것이 어떤 따로 뭔가 법이 어떻게 한다는 게 아니에요. 법이 뭐 한다는 것은 기독교에서 말한 하느님이 가령 선택을 한다. 하느님이 구원을 하는 거지 내가 구원을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의 선택이다라고 하는 거와 똑같은 그런 말을 잘못하면 그런 오해가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 문제가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작용을 이야기하는 거고, 어젠가 우리 태연님하고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예, 했습니다. 바로 네. 그 작용을 불교에서는 부처는 법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작용이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작용들, 이 관계를 연기라 그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작용이라는 것이 실체가 있다 이런 말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무상무화라 그러는 거예요. 바로 이 삼법인 그런 것은 뭐예요? 무상무화고를 삼법인이라고 그래요. 법이라고 하는 그 도장과 같은 것, 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삼법인이라고 하는 이런 것이어야 법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건데 그 법은 뭐예요? 바로 법이라는 것이 무상하다는 거고 무아라는 거고 고라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은 바로 작용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부처님은 이 작용이라는 것을 기본적으로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부처님의 말씀을 내나 법이라 그래요. 진리라 그래요. 기본적으로 법이라는 말은 작용이라는 말에서 나온 말이고, 그리고 이것을 부처님의 이 이치를 말씀하시고 현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의 드러남이기 때문에 현상대로가 아니다. 그래서 무주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그래서 이 작용이라는 것이기 때문에 무상이고 무하고 고라는 이런 말이 나오게 되는 거고, 이 작용과 작용, 이 작용이 있으니 이 작용이 있다라고 하는 이러한 어떻게 보면 사실을 연기라고 표현하신 거고 그러신 거예요. 그래서 법이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법이 무엇을 한다? 그런 말은 있을 수가 없죠. 법이 어떻게 한다? 그러함을 법이라 그러고 그러함에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 그것을 도라는 거고, 착각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면은 어떤 자각, 깨달음이 일어난다 이런 거지.
그러니까 부처님이 제 초전법륜에서 뭐라고 그래요? 중도라고 표현되는 그런 경험 상태니까 깨달음과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삶이 되어지더라. 그러니까 결국에는 중도라 이름하는 경험 상태가 되면은 깨달음이 일어나고 괴로움이 경험되지 않는 그런 해탈이라고 표현되는 그런 삶이 된다. 이게 부처님 가르침의 핵심인 거예요. 그런데 법이 그렇게 해준다? 예, 이런 말은 좀 이상한 말이죠. 그것은 법을 실체시한 그런 말인 거예요. 그래서 아주 위험한 말인 거예요. 예, 제가 저기 좀 간단한 질문을 하나 더 드려도 될까요? 예, 뭐 나온 김에 해봅시다. 예. 예, 예, 저기, 제가 저도 이제 저기, 이과생이다 보니까요. 예. 제가 아는 이제 지식들 중에, 예. 벤젠고리를 개발한 사람이, 이게 인터넷에 많이 나오더라고요. 무슨 고리? 그 친구가 뭐, 벤젠. 벤젠? 벤젠이가 화학약품. 예. 화학약품이 있어요. 예. C6, 탄소 C6 뭐 이렇게 시작하는 건데, 예. 예, 그 사람이 이제 그걸 연구를 하다가, 예, 그 스토리가 즉슨 이분이 그걸 노벨상을 받은 것 같은데, 예. 이분이 이제 자다가, 음. 그 전에 이제 이걸 풀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는데도 안 되다가, 예. 자다가 이제 뭐 뱀이 또아리 같은 거를 봤다고요. 예. 그래서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벤젠에 이제 그 탄소가 6개가 또아리를 튼 모양을, 그게 이제 벤젠골이라고 하거든요. 예. 그거를 이제 발견을 했다. 예. 근데 이게 법하고 이거랑 연관이 있을까? 이분도 이제 사실은 엄청나게 간절했잖아요. 예. 이게 새로운 화학약품이 이게 어떻게 이렇게 형성이 되는가를 정의하는데 엄청나게 간절했고, 예. 자는 도중에 이제 어떤 꿈에서 이제 그게 나타났고, 예. 그걸 보고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그 조합대로 해보니까, 아, 이게 맞더라. 그러니까, 그 이제 법하고 이제 이런 케플러라는 화학자가 이런 자기가 어떤 노벨상을 탈 수 있는 발견을 한 거라 연관성이 있을까요? 아니면 예, 법하고 연관성이 있다. 이 법이라는 것이 실체가 아니기 때문에 예, 법하고 연관성이 있는데 자, 그런 경험 상태가 어떠한 경험 상태에서 일어났는지는 제가 설명해 드릴 수가 있어요. 예, 저는 이제 사실, 그러니까 이게 말로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단어가 이제 법이라는 말을 하다가 연결돼서 제가 법이라고 했고요. 이제 그 법이라기보다는 그 사람이 어떤 엄청난 지식이 있었고, 실험 경험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완성이 안 되고 계속 실패를 하는 도중에, 뭔가 새로운 뭔가가 들어왔기 때문에 상태가 달라진 거잖아요. 예. 자, 거기에 대해서 그러면 태현님 말씀을 드릴게요. 자, 아까 태현님이 상대성 이론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어요. 네네. 자, 그런데 태현님이 그랬어요. 상대성 이론을 경험하다가 먼저 확인되는 경험이 있게 됨으로써 분명한 이해가 있게 된다. 그런 이야기가 있었죠. 네네. 예. 그런데 만약에 상대성 이론을 들었을 때 상대성 이론으로 경험을 규정하는 상태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어떤 이 자각 깨달음이라는 경험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봐요.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것을 공부한다고 아는 것이 아니죠. 예. 단지 그것은 그런 아인슈타인이 이야기하는 이론을 안다는 거지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는 거죠. 네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지동설이라고 한다고 해서 도대체 진짜 지구가 도는 건지 안 도는 건지, 지구가 자전하는지 자전하지 않는 건지 아나요? 대부분 사람 모르죠? 네네. 단지 지동설이라는 이론을 알 뿐이죠. 네. 실제로 지구가 도는지 안 도는지는 아마 대부분 모를 거예요. 이론을 아는 거지.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을 아는 거지. 정말 상대성 이론대로 우주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작용되고 있는 건가? 이걸 아는 것은 아니죠. 그 사실을 아는 것은 아니죠. 예. 예. 자,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이론으로 알 뿐이지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 알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경험 상태이면은 문득 그것이 확인될 수도 있고, 그것이 아니네라고 확인될 수도 있어요. 예. 자, 그래서 뭐예요?
상대성 이론이 양자 이론에 의해서, 양자역학에 의해서 수정되거나 또는 깨졌죠? 예. 예. 만약에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맞다라고 그렇게 해서 계속 규정하고 있고, 그걸로 계속 해석한다면은, 그러면 양자역학이라는 것은 나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 상대성 이론으로 모든 것을 이론 구성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자, 그래서 사실은 상대성 이론을 해도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관념이라는 것이, 개념이라는 것이 다 그와 같아요. 자,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아인슈타인은 자기의 어떤 경험 사실이나 또는 어떤 그런 연구를 통해서 그렇게 도출됐을지는 몰라도 그것을 아인슈타인이 정리해 놓은 그 이론으로 상대성 이론을 아는 사람은 실제로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는 거예요. 단지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이런 거다라는 것을 알 뿐이지. 그런데 문제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로 상대성 이론이라고 그렇게 표현될 수 있게 그렇게 운행 또는 그렇게 작용되고 있는 거냐 아니냐, 이게 실제로 중요한 문제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네. 예. 그래서 상대성 이론을 배우고 있다가 경험된다는 게 아니라 배우고 있어도 그런지 안 그런지 모른다는 경험 상태일 때 어떤 자각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아, 사실대로네. 아, 그러네. 이런 자각이 일어나든가. 즉,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라는 것이, 아, 요런 것에 대한 그런 표현이네. 자, 이렇게 자각이 되든, 아니면, 아니, 실제하고 맞지 않는데? 자, 이렇게 자각이 되든 일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응? 자, 그럼 그걸 가지고 이제 그 벤젠 고리라는 것을 한번 가봅시다. 예. 벤젠 고리도 마찬가지예요. 그 사람이 그렇게 연구를 해도 발견을 할 수 없었다. 자, 그 말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개념이나 자기의 경험 내용으로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어졌어요. 그렇지 않나요? 예. 자, 그래서 더 이상 이제 규정할 수, 계속해서 자기가 어떤 읽은 것 또는 실험의 내용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떤 결론을 도출하려고 하다가 도저히 안 돼서 포기가 일어났어요. 그러니 이제는 어떤 내용으로도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졌어요. 자, 그때 문득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어떤 자기가 연구한 그 내용들로 가지고 규정할 수 없게 돼버렸어요. 왜? 그 규정, 그걸 바탕으로 분석하는 이것에 의해서는 도저히 결론이 안 나기 때문에. 밝히지 않으니까. 자, 그래서 이것들이 전부 다 이제 그것으로 규정한다라고 하는 이런 상태가 아니게 됐어요. 순간적으로 그런 것이 다 이제 규정할 수가 없어서 어떻게 보면 거의 포기라고 이러면은 그냥 그런 경험 상태가 되어졌어요. 자, 그러니 지금까지 연구해온 또는 어디 논문을 읽었던 또는 본 내용 모든 것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일 때 문득 자, 바로 가령 뭐 꿈속에서 봤던 어떻게 봤던 그런 것도 하나의 현상일 뿐인 거고 어떤 그런 자각이 일어나요. 그 자각은 왜 일어나는 거냐? 자, 규정함이 없지만은 자, 그런 규정이 아니라 그렇지만은 사실이라고 표현되는 경험이 없었던 것은 아니죠. 깨달음이 왜 일어납니까? 모든 사람이 누구나 깨달음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 깨달음은 뭐예요? 아무리 생각 내용에 빠져도 생각 내용대로라는 그런 관념 상태여도 실제의 경험이라는 것이 없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관념, 개념으로 규정한 상태가 아닌 경험 상태가 되면은 이 사실의 경험에서의 자각이 일어나요. 그와 똑같은 거예요. 벤젠 고리라고 발견되는 그 자각 또한 그러한 자각인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 또한 법에 의해서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있겠지요. 왜? 법이라는 것이 바로 작용이라고 하는 그것으로 우리의 사실 경험이라고 제가 맨날 이야기하는 바로 그 경험이니까. 자, 제가 이야기하는 깨달음도 바로 그 경험에서 일어나는 거지 인식 내용, 개념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개념적인 이해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이 개념으로 규정함이 없는 그런 경험 상태일 때 바로 사실의 경험 상태일 때 바로 사실에 대한 것이 일어나는 이것이 깨달음인 거예요. 바로 벤젠고리라는 것도 그렇게 해서 통찰은 그렇게 일어났는데 그런데 문제는 벤젠고리라고 하는 그것이 다시 규정이 됨으로써 그거는 이 통찰이 일어나는 그 순간은 사실 어떻게 보면 법이라고 표현되는 그 경험 그대로의 경험에서 일어나긴 했지만은 그것을 다시 벤젠고리라고 현상적으로 규정함으로써 그는 이미 사실의 영역을 떠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벤젠고리라고 하는 것 또한
가령 어떤 예를 들면 현미경의 어떠한 현미경의 배율 상에서 어떤 조건 하에서 그렇다라고 하는 이런 것일 뿐이지, 만약에 현미경이 더 배율이 높아지는 그런 현미경이 나오게 되고 어떤 조건이 바뀐 그런 것이 된다면은 벤젠골이라고 하는 그 현상, 뱀의 또아리 트는 어떤 그런 현상적인 설명은 역시 언젠가는 그렇다라고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 나올 수 있게 될 거예요, 또. 자, 그래서 그런 어떤 자각이 일어나는 것은 법이라고 하는 그 경험 그대로의 경험에서 자각은 일어나요. 그것은 이 과학적인 자각이라는 것도 똑같아요. 그래서 벤젠골이라고 하는 그것의 자각도 똑같아요. 그러나 이제 거기서 나는 그 내용을, 깨달음의 내용, 자각의 내용을 규정하면은 그것은 다시 법의 영역이 아니라 관념, 법이 아닌 영역이 돼버려서 언젠가는 또 그게 맞니 틀리니라고 하는 그런 문제가 또 발생하게 될 거예요. 어떻게 대답이 됐습니까? 예. 일단은 제가 더 수행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또 들어왔습니다. 예. 예.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자각 경험, 우보거사가 맨날 자각 깨달음이라 하는 것은 개념으로의 이해, 개념의 분석, 이런 것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개념으로 규정함이 없는, 즉, 금강경의 무주상이라고 이름하는, 바로 육조 해능 스님의 무심이라고 이름하는 그런 경험 상태일 때, 바로 개념적인 경험이 아닌 이 사실 경험, 사실의 경험에서 자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것은 과학적인 어떤 통찰도 이치는 똑같아요. 그냥 키리 부인의 어떤 그런 이 발견이라고 하는 그 통찰 똑같고, 아르키메데스의 유레카라고 하는 그 통찰을, 이 발견의 경험도 경험의 이치는 똑같아요. 그러나 문제는 그런 과학자들이 그런 것은 그 발견된 내용, 발견이라고 하는 그 찰나의 경험은 이 부처님의 깨달음의 경험과 같은데, 문제는 뭐예요? 내용을 규정함으로써 어떤 내용이라고 하는 그 현상을 사실처럼 규정함으로써 이미 그것은 법의 영역을 떠난 법이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나 부처는 그 법을 현상적으로 규정한 게 아니라 법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로 거기에 대한 표현, 그것이 바로 뭐예요? 무상무화고라고 하는 거고 영기라 하는 거고, 그랬기 때문에 부처님은 관념화되지 않았고 과학자들은 다 관념화됨으로써 결국 현상적인 그 경험에 빠져버리게 되고 더 이상 어떤 깨달음, 자각이라고 하는, 그렇게 해서 삶의 자유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되지 못했던 것일 뿐인 겁니다. 지혜님.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 중에 이제 사실의 경험이라는 걸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예. 저는 사실 이제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제 나름대로 사실의 경험이라는 걸 이제 아까 자꾸 이럴 것이라고 추측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기 위해서 질문을 좀 드립니다. 예. 사실의 경험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예, 사실의 경험이 어떤 겁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이야기했던 작용이라고 하는 그것의 경험이 그러함인 거예요. 자, 그리고 끝에 가령 거기에 대한 경험에 대해서 태연님하고 이야기한 게 있지요. 예? 제가 그냥 어떻게 보면은 도대체 그 고리에서 헤어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 거예요. 자, 제가 내일 아침에 올릴 테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태연님. 바로 작용이라 하는 그것이 사실이고, 아까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이야기했죠? 어제 이야기한 작용이라 하는 그것이 법이. 자, 그것이 사실이에요. 그럼 사실 경험은 어떻게 돼요? 누구나 바로 그 작용이 있으면 그 작용이라고 하는 그것이 바로 경험이죠. 단지 거기서 내용대로라는 것은 개념에 의해서 규정된, 그렇게 되는 거니까 그 내용대로라고 하는 그 규정이 없는, 그 착각이 없는 그 경험 상태가 바로 작용이 작용대로 경험되고 있는 사실의 경험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이라는 것은 바로 작용을 이야기해요, 태연님. 그래서 그것은 이미 지난 시간에 태연님하고 오랜 시간을 이야기했어요. 예. 원이랑 작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사실경험이라 딱 들었을 때 작용이 떠오르는 게 아니라 사실이라는 건 내가 이미 익숙하다 이런 느낌이 좀 들었거든요. 예, 그거는 개념적인 사실이고, 익숙하다는 것은 개념적인 사실이고,
예. 예. 익숙하다 말은 개념적일지 몰라도, 사실의 경험이라는 게 내가 이미 가지고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누구나 그렇죠. 해왔고. 네, 누구나 그래요. 그래서 사실적인 경험이기 때문에, 아까 이제 이게 말씀하신 걸 제가 단어가 이제 기억이 안 나는데, 사실적인 경험이니까 된다. 예, 제가 부장님 말씀하신 걸 문맥이 잘 기억이 안 나네. 하여튼, 예, 이해는 했습니다. 사실적인 경험이란 말씀을 했으니. 예. 그래서 사실이란 말은 달리 정리를 하면 바로, 지난 시간에 작용이라고 표현했던 바로 그러함이고, 법이라는 것도 바로 그러함을 법이라 그래요. 자, 그런 것들은 다 작용이라는 것도 이름, 사실이라는 것도 이름, 법이라는 것도 이름이죠. 그러나 그것이 가리키는 그것은 다 똑같아요.